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던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붙들려서 퇴장당하는 상황. 논란이 많은데요. 당시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보시죠. 자, 한송은 기자, 어떤 상황이었습니까? 이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전북 의원들, 이 참석 인사들과 한 명 한 명 웃으며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. 이때 이 악수를 하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요. 그렇네요. 이때 이 경호원들이 제지를 해도 손을 놓지 않자 결국 이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몸을 붙듭니다. 그리고 이 계단 위로 데리고 나가서 이 행사장 밖으로 쫓아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게 뭐라고 했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던 건지 저희들 좀 볼륨을 좀 키웠는데요.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. 이러시면 안 됩니다, 대통령님.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. 같은 제2 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일단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브리핑을 자체를 하면서 그 30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하기로는 경호처에서 그 손을 놓으라고 경고를 했고 대통령이 그냥 지나간 뒤에도 강 의원이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를 했다. 그러면서 이 잡은 대통령의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호실에서는 경호상의 위해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예,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다. 자, 정치권 논란이 큰데 여야 어떤 입장입니까? 일단 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 옆에 서 있었던 이 이용호 의원이요. 이 강 의원을 향해서 의도된 행패였다면서 악용하지 말고 이 대통령에 사과하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정의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요. 이 강 의원의 행동은 이 논란으로 주목을 끌고 이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 짙은 행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하지만 야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요. 이 충격적인 일이라며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무서워서 누가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겠냐고 비판을 했습니다. 또 이 국민 목소리를 전하는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해서 유감이라며 이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. 예. 자,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? 자,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나 뭐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전 문제는 최근에 관심이 특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잘 아시다시피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경호상 위해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대통령 경호 수칙입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자, 강성희 의원이 말만 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행동까지 했잖아요. 대통령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았어요. 그게 뭐 6, 7초다, 뭐 7, 8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그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. 이 시간이면 대통령한테 그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의 그 경호실 기준이 있는데 저는 그 기준에 제가 알기로는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호나 안전 문제는요 순간적인 판단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걸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의 저런 조치는 합당한 조치였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국가 공식 행사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이제 강성희 의원, 진보당도 이제 원내 정당 아닙니까? 이제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저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뭐 국회 정론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하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연출해서 한다는 것은 좀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저 경호에 대해서는 과잉 경호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저는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은 것, 그것을 순간적으로 떼어놓고 하는 것은 절대 누구도 과잉 경호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지나간 이후에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뭐 사지를 들고 입을 막고 끌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경호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좀 때로는 과격한 방법일지라도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저는 민주주의의 그 나라의 국격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전 저 장면을 보면서 그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떠올랐거든요. 그때도 국가 행사가 있었고 그 국가 행사 중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중에 어떤 청년이 과격하게 끼어들면서 그 발언을 하자 다들 막 야유하면서 제지를 했거든요.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저 청년의 다른 목소리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발언하면서 아마 공감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. 전 그런 게 좀 아쉬웠다. 그래서 과잉 경호, 그 이후에 그 끌고 가는 것에 대한 과잉 경호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 순간에 대한 과잉 경호는 다들 공감할 것이다. 뭐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
손을 잡고 6, 7초 가량 못 가게 하는 거는 당연히 떼어놔야 되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거든요. 그럼 이제 뭐 퇴장시키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입을 막는 장면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떠들게 놔두고 퇴장만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. 아니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입을 막지 않고 그대로 놔뒀으면 계속 소리를 질러가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런 것들이 다 경호 우회 행위라니까요. 아하.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 놔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고, 저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그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게 경호실입니다. 그렇군요. 그렇죠? 예. 과거에 그런저런 사고도 많았잖아요. 우리 다 기억하는 것처럼.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경호 수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, 강성희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할 방법이 여러 가지 많아요. 그렇죠. 아까 뭐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했던데 그거는 근접해서 오바마 대통령 손잡고 뭐 얘기한 거 아니에요. 멀리서 얘기할 수 있죠. 그리고 그거 아마 멀리서 얘기했으면 그냥 놔뒀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경호 수칙은 멀리서 얘기하는 것까지 제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, 근접했을 경우에 경호 수칙은 훨씬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궁금한 게요. 그러면 이 강성희 의원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? 작년에 그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. 국회에 입성한 그 사실 유일한 그 진보당 의원 최초이기도 하고요. 예. 진보당 의원입니다. 노동운동을 오래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국회 입성 당시에도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지금 전과 5범. 그러니까 어허. 전과 기록이 5개예요. 예. 그래서 노동운동을 했으면은 보통 이제 뭐 집회 시위 관련 법률 예. 그쪽에 전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, 이 사람은 또 사실 또 좀 폭력 전과가 사실 또 조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. 물론 그 폭력 행위도 노동 행위를 하면서 쟁의를 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본인은 방어하긴 하는데, 오늘 아침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범죄의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요원이 이제 본인 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예. 그 자신의 차로 그 주차관리 요원을 들이받은 그런 정도의 그런 폭력 전과도 있거든요. 물론 이게 사실 선출직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전과를 공개하고 감안을 해서 유권자들이 선출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. 예.